회사 화장실에서 혹은 퇴근길 차 안에서 혼자 눈물을 쏟아본 적 한 번쯤 있으시죠?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부터 핑 도는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자책하시나요? 남들보다 눈물이 많아 너 왜 이렇게 유난이니? 라는 말에 황급히 닦아냈던 그 눈물은 사실 나약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10배는 더 강력한 안테나가 뇌에 장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눈물 속에 숨겨진 희귀하고 압도적인 강인함의 실체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압도적인 강인함의 실체는 우리 뇌 속 뇌도라는 정교한 장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의 뇌도는 외부의 자극을 내면의 감정으로 번역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심장 박동, 호흡, 근육의 떨림 같은 미세한 신호들을 수집해서 감정으로 변환하는 통합 관제탑 역할을 하죠. 보통 사람이 상사의 지적을 불쾌함이라는 단색으로 느낀다면 당신의 뇌도는 그 짧은 순간에 상대의 어조, 숨겨진 의도, 그리고 그로 인해 요동치는 내 몸의 반응까지 수천 가지의 데이터로 쪼개어 받아들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신체 내부 감각인지 능력이 탁월하다고 표현하고 심리학에서는 깊은 처리의 정수라고 말합니다. 뇌가 정보를 너무나 빠르고 깊게 처리하다 보니 그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어 눈물이라는 형태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즉, 눈물은 당신의 마음이 유리처럼 잘 깨지기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내는 고성능 CPU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같습니다. 예민하다거나 나약하다거나 감정적이라는 많은 오해의 프레임을 쓰고 있었던 눈물의 실체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양파 썰 때 흐르는 눈물과 퇴근길 지하철에서 동물 구호 같은 슬프거나 감동적인 영상을 보면서 쏟아내는 눈물은 같아 보이지만 현미경 아래에 놓고 보면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화학물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엔 똑같은 눈물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경이로운 설계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이 정교한 설계도를 나약함이나 통제력 부족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회의 시간에 상사의 좀 날카로운 피드백 한마디에 목이 메고 눈물부터 핑 돌거나 타인의 슬픔에 너무 쉽게 전염돼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수치심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약하다는 느낌, 남들이 다 유지하는 통제력을 나만 잃어버렸다는 뼈아픈 자괴감 같은 수치심 때문에 우리는 기를 쓰고 눈물을 참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수치심은 당신의 잘못이나 나약함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하드웨어에 대한 세상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하드웨어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뇌의 안테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1996년 미국 심리학자 일레인 에이런은 초민감자라는 개념을 발표하며 심리학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방대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를 훨씬 더 깊고 강렬하게 처리하는 신경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당신의 뇌는 남들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해상도가 높은 최고급 안테나를 장착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통 사람의 뇌가 지상파 방송 몇 개만 적당히 잡아내는 일반 안테나라면 민감한 사람의 뇌는 우주 저 멀리서 날아오는 미세한 주파수와 배경 노이즈까지 잡아내는 초고화질 위성 수신기입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센서가 왜 축복이 아닌 일상을 갉아먹는 고통으로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 간극을 이해하려면 뇌 구조 자체보다는 그 섬세한 뇌가 어떤 환경과 부딪히며 자라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앨리스 밀러의 연구들을 보면 그 단서가 나오는데요. 감수성이 풍부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세상의 슬픔이나 기쁨을 남들보다 훨씬 크게 느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그 압도적인 감정 표현을 마주하는 주변 어른들의 반응입니다. 대부분 당황하거나 귀찮아하면서 통제하려고 들죠. 뚝 그쳐.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너만 유난이니? 라고요. 앨리스 밀러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우리가 들었던 울지 마, 너만 유난 떨지 마 라는 이 명령은 우리 내면에 강력한 검열 시스템을 고착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회의 기묘한 이중잣대가 드러납니다. 생각해보세요.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나면
다들 달려가서 약을 발라줍니다. 아이가 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그 누구도 피 흘리는 건 나약한 짓이야. 당장 지혈해. 이렇게 혼내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이처럼 신체적인 상처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서 혹은 감정이 막 벅차올라서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는 유독 냉혹하게 스위치를 끄라고 강요를 합니다. 상처가 났을 때 우는 건 허락하면서 보이지 않는 감정에 압도되는 건 허락하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은 내 감정은 너무 과하고 주변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억압의 족쇄를 채워버립니다.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검열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날카로운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은 찰나에 단순히 속상하다는 감정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굳어진 나는 울면 안 돼.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라는 과거의 그 검열 시스템이 쏟아지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자기 자신과 전쟁을 치르느라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이 되는 겁니다. 이 내면의 전쟁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당신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쉽게 지치고 방전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저 슬퍼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들키지 않으려고, 나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뇌의 에너지를 풀가동하며 발버둥치기 때문에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나 슬픈 뉴스를 볼 때조차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내 일이 아닌데도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신경생물학자 타냐 싱어 연구팀이 이와 관련해 아주 놀라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아파하는 걸 보면 머릿속으로 저 사람 아프겠구나 하고 이성적으로 유추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연구팀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그러니까 MRI 기계 안에 사람들을 눕혀놓고 그들의 파트너가 가벼운 전기 충격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게 했습니다. 뇌의 어느 부위가 반응하는지 직접 스캔해서 눈으로 확인하려는 실험이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신경과학자들조차 경악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도로 민감한 신경계를 관찰해보니 타인의 고통을 유추하는 영역이 켜진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전기에 감전돼서 물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과 정확히 동일한 뇌의 통증 네트워크가 불타오르듯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걸 학술적인 용어로 공감적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치거나 슬퍼하는 걸 볼 때 그냥 마음으로 안 됐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의 뇌는 상대방의 고통스러운 감각을 내 신경계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버리는 거죠. 이건 단순한 문학적 은유가 아니라 신경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실제 물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잘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유가족을 보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출근길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이 내지른 짜증 한 번에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분을 망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처럼 엄청난 스트레스랑 타인의 고통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도 우리 몸이 과부하로 망가지지 않고 버티려면 뭔가 물리적인 배출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배출구가 무엇인지 생화학자 윌리엄 프라이가 명쾌하게 밝혀냈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양파 썰 때 나는 눈물이랑 슬플 때 나는 눈물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프라이 연구팀은 실제로 한 그룹에게는 양파를 썰게 해서 눈물을 모으고 또 다른 그룹에는 슬픈 영화를 보여주면서 눈물을 모아 그 화학 성분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과연 그 두 눈물의 성분이 달랐을까요?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양파 때문에 흐른 눈물은 주로 눈을 보호하기 위한 수분이나 윤활유 성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픈 영화를 보면서 감정에 의해 흐른 눈물 속에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량 섞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케팔린이라는 물질까지 함께 배출되었죠.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정말 엄청납니다. 당신의 뇌가 타인의 고통을 복사해 고통받을 때 당신의 몸은 스스로에게 천연 진통제를 주사하며 독소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하된 스트레스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 우리 몸이 선택한 배출구가 바로 눈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몸에 독소가 쌓이면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폐물을 시원하게 배출해내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사우나 같은 겁니다. 눈물은 완벽한 생화학적 디톡스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눈물을 꾹 참고 나는 절대 안 울어. 나는 강해.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의 몸속은 어떤 상태일까요? 쓰레기장과 비슷합니다. 비유하자면 집안에 매일같이 쓰레기가 막 쌓이고 악취가 진동하는데 절대 밖으로 내다버리지 않으면서 우리 집은 문을 꼭 닫아뒀으니 아주 깨끗해. 이렇게 우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 담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결국 어떻게든 길을 찾아서 밖으로 터져나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두통이나 목의 통증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전혀 엉뚱하고 부적절한 순간에 누군가에게 격렬한 분노나 짜증으로 확 폭발해버리기도 하죠. 진정한 프로는 직장에서 압박을 받았을 때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독소를 배출하고 맑은 정신으로 복귀합니다. 반면 미성숙한 강자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지는 것이라며 독소를 품고 있다가 퇴근 후 죄 없는 가족에게 별것도 아닌 일로 불같이 화를 내거나 식당 종업원에게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누가 더 유능하고 강한 사람일까요? 감정을 흐르는 강물처럼 내버려 두는 사람은 절대 고여 썩지 않습니다. 하지만 댐을 굳게 닫아버린 사람의 내면은 결국 썩어 불안과 우울이라는 지독한 독성 물질로 변하고 맙니다. 데니얼 골먼 같은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정확히 인식하며 건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삶의 만족도와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고 강조합니다. 눈물을 쉽게 흘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상처라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내면에 썩혀두지 않고 밖으로 배출하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초기화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시니컬한 척, 세상에 무관심한 척, 냉소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타인 앞에서도 기꺼이 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뾰족함과 자신의 취약함을 있는 그대로 대면할 수 있는 압도적인 용기를 가진 진정한 투사들입니다. 영상을 끄고 나면 당장 다음번 당신의 일상에 또다시 울컥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뇌과학적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1분 눈물 허용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오고 눈앞이 흐려진다면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참지 마세요. 재빨리 화장실이나 혼자만의 공간으로 들어가 그저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세요. 나의 뇌가 지금 스트레스 독소를 물리적으로 배출하는 중이다. 나의 신경계가 아주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다. 라고요. 타인 앞에서 울게 되더라도 절대 내가 너무 감정적이어서 미안해 라고 사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고 당신의 뇌세포가 남들보다 훨씬 더 깊게 세상을 껴안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뇌의 치유 능력을 100% 활용할 줄 아는 강인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맑은 눈물을 부끄러워하며 숨지 마세요. 남들이 차단해버린 세상의 슬픔과 기쁨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당신의 그 섬세함은 세상이 당신에게 준 가장 위대한 생물학적 무기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눈물이 날 때 사과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제가 좀 예민해서요. 라는 말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센서가 너무나 우월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당당해지세요. 거대한 감정의 해일이 올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통과시키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눈물은 당신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가 세상과 치열하게 교감하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뇌가 처리하지 못한 정보들을 씻어내고 독소를 해독하는 경이로운 지능의 산물입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인류를 수호하는 축복이며 당신의 눈물은 언제나 옳습니다. 당신의 정교한 감각이 세상을 더 다정하게 만들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와 마음이 보내는 이 정직한 신호를 온전히 껴안을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당장 일상 속에서 나만의 1분 치유 시간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강력하게 리셋되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엄청난 정보의 바닷속에서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 매일같이 인간의 논리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심지어 우리를 대체해 나가는 지금 이 차가운 시대에 과연 우리 인간이
기계와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류 하나 없는 완벽한 이성일까요? 어쩌면 남들 앞에서 기꺼이 뼈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며 따뜻한 눈물을 뚝뚝 흘릴 수 있는 그 불완전함, 그 취약함 자체가 아닐까요? 인공지능은 절대 눈물을 흘리지 못하니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들 반 고흐, 프리다 칼로, 차이콥스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들은 모두 자신의 감정에 철저하게 휘둘릴 정도로 눈물이 많은 지극히 감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남긴 불멸의 명작들은 차가운 계산이나 이성적인 논리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눈물과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운해가 폭발하며 만들어낸 신경 가소성의 결과물입니다. 사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당신은 감정의 희생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대부분이 두려워하는 희귀한 힘을 소유한 사람인 겁니다. 눈물은 결코 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순간에 선택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소통 방식이자 당신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죠. 당장 내일 아침 당신이 직장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완벽하게 감추려고만 했던 이 빛나는 감정의 취약함을 어떻게 당신만의 가장 거침없는 전략적 강점이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마스터키로 뒤바꿀 수 있을지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당신의 팍팍한 일상에 새롭고 뜨거운 지적 자극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뇌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심리학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하루 속에 길을 잃을 때 내 안의 목소리 작게 들려와 왜 이런 기분인지 알 수 없을 때 마음이 보내는 신호 귀 기울여 봐 내가 말하고 마음이 답해 나를 이해하는 시간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심리학원을 두려움도 불안도 이유가 있어 감정은 틀린 게 아니야 나를 향한 작은 질문